로드맵이 나와야 됩니다. 로드맵이 나오는 것과 안 나오는 것은요, 굉장히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왜냐하면 With you, I can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up. 안녕하세요, 왕뚜입니다. 이제 기말에 끝나면 여러분들 이제 겨울방학이 시작하죠. 그럼 우리 예비 고1, 예비 고2, 예비 고3들 이번 겨울방학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겨울방학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이유가 일단 여러분들의 새로운 새 학년이 시작되죠. 새 학년이 시작하기 때문에 새 학년이 시작돼서 거기서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뭐 하고 앞으로의 계획성 어느 정도 로드맵이 나와야 됩니다. 로드맵이 나오는 것과 안 나오는 것은요, 굉장히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왜냐하면 로드맵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계획적이고 여러분의 역량, 상기부관리,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유리한 입시 조건을 여러분들 계획적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죠. 자, 그러면 우리 예비 고1과 고2, 고3들은 자, 어떤 점들이 필요할까? 첫 번째 예비 고3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예비 고3들은 내신이 거의 뭐죠? 확정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등급 있는 과목이 많지가 않아요. 많으면 4개. 어떤 학교는 심지어 학생 같은 경우는 등급 있는 과목이 2개밖에 되지가 않아요. 근데 내신이 매우 확정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입시가 무엇인지를 빨리 결정하고 겨울방학 때부터 준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 내신이 좋지가 않아서 차라리 논술과 정시에 집중할 것인지 내가 정시는 자신이 없어. 근데 논술로는 그래도 현재 이 내신보다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한 논술에서 수능 처지도 내가 맞출 자신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면 그 학생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 때도 논술을 이제 미리 준비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한 여학생을 상담을 했거든요. 이제 그 여학생도 이제 예비 고3이에요. 예비 고3인데 이제 내 그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인솔할 수가 없어요, 등급이. 등급 받던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교를 가야 되는 건데, 봤더니 이 학생 같은 경우 수능이 어느 정도 나오냐 봤더니 수능 최저가 그래도 논술은 어느 정도 거기 이제 서울권에 있는 그래도 뭐 약식 논술이라는 그런 논술이 있잖아요. 수능 최저 맞출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학교를 올릴 전략을 한번 거쳐보자라고. 그러니까 여학생도 그게 흡족한 거죠. 왜냐하면 당연히 인솔로 가고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원하는 학과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내신을 가기 유리한 건지, 논술이 유리한 건지 이 점들 아주 냉정하게 좀 판단하셔가지고, 겨울방학 때 미리 계획을 하셔서 준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논술 같은 걸 준비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희망하는 대학교가 있죠. 그러면은 그 대학교 입학처에 들어가 보세요. 그는 선행학습이라고 검색 한번 해서 선행학습이라고 검색하시면 거기에서 이제 대학교 뭐 2023학년도 무슨 대학교 선행학습 평가 보고서 2022학년도 선행학습 평가 쭉쭉쭉 나와요. 근데 그걸 다운받아 보시면 출제됐던 논술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그 점을 보시면 여러분 이 정도 논술 문제면 나 자신은 내가 해볼 만해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그 점도 미리 고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 예비고3들 또 이제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서연고로 이제 특히 서울대, 연대, 고대를 미리 그 점찍은 아예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겠죠.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내신을 보니까 충분히 이제 서연고 뭐 이제 그 학종으로 충분히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아이들이죠. 또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학생들이 있죠. 자, 그게 내신은 약간 부족해. 근데 고대 가서 이제 고대 계열 적합형을 좀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같은 경우는 제시 면접 같은 경우는 좀 미리 좀 겨울방학 때 미리 서서히 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재시문 면접 특히 이제 인문교육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우리 이제 자연교육 같은 경우는 수리논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에 하기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난 내신이 괜찮아. 그러면, 나는 이제 수시 학종으로 준비할 거야. 라는 그런 학생들도 있죠. 그럼 수시로 준비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종 여섯장 다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은, 최소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교 마지노선 보시고, 거기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시겠죠. 그럼 당연히 무엇이 있겠죠? 수능 최저가 있겠죠. 그러면, 수능 최저가 어느 정도 목표를 하고, 그 다음 학종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를 들어서 학과를 생명공학이라든지 아니면 치대를 했다라든지 약대를 했다라든지 아니면 뭐 컴공 소프트웨어로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과를 정했다고 하면, 자, 고등학교 3학년 때 생활 기록을 어떻게 본인의 진로 역량을 보유해서 어떻게 심화시킬 것인지, 그점에 관련해서 미리 겨울방학 때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고등학교 3년의 시간은 굉장히 많이 빠릅니다. 여러분들은 계약하죠? 3월 딱 들어가죠? 그럼 여러분들 3월 모의고사 보고, 그 다음 내신 준비하죠? 또 수행평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뭐 또 기말고사 준비해야 되죠? 또 육모로 봐야 되죠? 육모 보고 뭐 해야 돼? 또 생기부 마무리 져야 되겠죠? 왜? 거기 이제 수시 원서를 써야 되는 거죠? 그 때는 굉장히 많이 바빠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죠? 고등학교 2학년 겨울 방학 때 미리 본인의 좀 뭐뭐 하겠다를 미리 좀 자료로 수집하거나 미리 좀 어느 정도 준비한 학생들은 많이 있어요. 올해도 마찬가지 그런 학생들이 좀 굉장히 내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왜? 미리 고등학교 3학년 미리 준비하다 보니까 내신에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비고 3들은 일단 그 논술을 준비하든 정시에 올인하든 간에 생기부 관련해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수시라는 것은 정시로 못 가는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지원하는 게 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저는 그때 상황이 그렇고 뭐 관리하는 생기부 저 버렸어요. 갖고 전 정시를 계속 준비해 왔어요. 근데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매년 이런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아이들이 많았냐면 정시를 딱 준비를 했는데 육모하고 구모를 보니까 재수생들이 들어오면서 자격증이 뚝 떨어지는 아이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들이 전부 다 무엇을 하게 되냐면 그때 선생님 저 수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학생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 안타까운 게 내신 관리도 안 됐고, 그 다음 더구나가 생기부 관리조차도 안 된 아이들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정시에 준비한다 하더라도 뭘 하셔야 된다? 생기부 관리는 특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겨울방학 때는 고3 수능에 빨리 적응하실 필요가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모의고사 보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모의고사 보면 갑자기 난이도가 올라가서 마찬가지 고3 때도 난이도가 갑자기 올라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제 뭐 겨울방학 때면 수능 때까지 나오잖아요. 그거 한번 미리 한번 거기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습을 풀어보시면은 이 정도가 수능 정도가 되는구나 하면서 빨리 적응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무엇도 고려하셔야 되냐면, 주어진 수능 시간 내에 예를 들어 영어 70분 있잖아요. 70분 내에 문제를 다 풀고 나오는지 그 점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마 제 방송을 들은 학생 뜨끔하실 겁니다. 왜? 3등급 이하 학생, 물론 2등급 때 학생도 있을지만 3등급 때 이하 학생들은 제 시간 내에 풀지 못한 아이들이었어요. 왜?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시간만 있으면 다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 시간을 못 풀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하셔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그런 훈련도 여러분들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예비고 2학년들. 우리 예비고 2학년들은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이제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내신이 거의 고등학교 1학년 내신 거의 한 50에서 60%는 그냥 확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비고 2학년들은 이제 현실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대학교를 올린 목표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와 관련된 학과를 목표로 할 것인지 이 두 개를 고려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현실적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그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딱 내신을 딱 봤어. 근데 내신은 3등급대란 말이야. 3등급대인데 그 3등급대로 무엇을 하고 인솔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인솔을 하고 싶은데 3등급 초반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모텔을 그 학생은 국수재단 라인 이상 가고 싶은 학생, 모텔을 국민대, 숙민대 그 이상으로 가고 싶은 학생이죠. 그래서 그 학생은 국민대 숭실대에서 이제 뭘 하게 됐냐면 좀 경쟁률이 좀 낮은 학과, 비인기 학과를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쪽으로 이제 그 생계로 만들어가지고 대학교를 올릴 목적으로 해서 송구한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어떤 학생들은 이제 이런 학생들이 있죠. 이제 뭐 물리치료학과라든지 그냥 방사선학과라든지 임상병리학과 그런 데가 간호학과라든지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국가 자격증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나는 그래도 내 진로를 위해서 이 학과를 선택할까 그래서 학과의 목표를 맞춰가지고 내신이 부족해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임상병이나 방사제나 물리치료학과로 합격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점은 여러분들은 스스로 냉정하게 고려하실 필요가 있어요. 다만 이 점은 좀 경계하실 필요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 내가 1학년 때 좀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2학년 때 열심히 하면 내신이 많이 올라가겠지라고 그건 절대 희망하지 마세요. 그럴 일 거의 없습니다. 내신이 올라가는, 여러분들이 그래,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내신 올라갈 수 있어. 뭐 0.5라든지 뭐 그 정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1등급 대 이상 올라간다는데 어떤 학생은 자기가 내가 열심히 하면 뭐 1.5등급 대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겠지? 물론 열심히 하면 가능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그건 보지 못했습니다. 많이 오른 학생들 같은 경우는 1등급 때까지 올라서 저는 봤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학생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가능한데 너무 비현실적으로 내신이 많이 올라가겠지. 그것은 좀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지쳐버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실속적으로 접근해서 입결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 학생들이 매년 있었어요. 매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맞아 고등학교 2학년 딱 올라가면 고등학교 1학년 생기부를 쭉 보고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보고 이제 아이하고 이제 대를 나누면 알거든요. 그럼 이 아이가 대를 나누면 이 아이의 공부 스타일을 딱 보면은 딱 보여. 그럼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최대 대학교 올려 마지노선은 무슨 대학교까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대학 라인을 구성해 가면 그게 현실적이고 그 아이 역시 고등학교 3학년 맞춰서도 그 대학교를 갔을 때도 만족해하고 부모는 만족했기 때문에 거기에 뭐랄까 실속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겨울 우리 예비고 이들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것저것 활동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본인 진로와 밀접한 과목은 겨울방학 때 미리 준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대학교 입장에서는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어느 정도 중요하게 여기냐면 여러분들이 대학교 면접 보러 가잖아요. 대학교 면접을 보러 가게 되면 면접관이 가장 대부분 물어보는 것이 그 학과와 밀접한 진로 관련 과목, 전공 관련 과목 다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컴공과로 간다면 수학과 물리겠죠. 기계공학과도 수학과 물리겠죠. 또 뭐 상경계열도 뭐 수학 중요하겠죠. 이처럼 여러분의 진로와 관련된 그 학과에서 요구하는 그 과목만큼은 내신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두리뭉실 전체 내신을 다 올리는 것도 좋긴 좋단 말이야. 근데 전체 내신 다 올리기가 힘들잖아. 그러면 최소 여러분의 전공과 밀접한 과목은 내신이 전체 평균보다 올라가야 된다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여러분 선배님들에게 물으면 알고 올해 같은 경우도 그런 학생들이 합격한 케이스가 1차 많았고 작년에도 많았어요. 전체 내신은 좋지는 않은데 전공 관련 내신이 워낙 좋아가지고 합격한 케이스가 많았기 때문에 그 점은 겨울방학 때 미리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생활기록부는요, 이제 본인의 희망을 학과가 명확히 나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상기부를 어떻게 구체화시킬지 미리 계획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생활기록부는 고1, 고2, 고3이 유교적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앞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학과가 베이스를 깔아주고 그 학과에서 요구하는 학업 역량을 보여줘야지만 뭘 할 수가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진로 역량과 관련돼서 심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여러분들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예비고 1학년들, 현재 중3들, 네, 중3들이겠죠? 우리 예비고 1학년들, 중3들은 이제 기대 반 설레만 있어요. 저 고등학교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아이들 의욕이 많이 참네. 와, 내가 중학교 때는 열심히 못했지만 진짜 고등학교 3년 동안 정말 의욕하고 열심히 공부할까? 네, 그런 의욕도 다 품고 있습니다. 그 의욕이 나쁘다는 절대로 아닌 건데, 일단 우리 예비고 1들 같은 경우 이 네 가지를 고려하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서 첫 시험,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볼 때 분명 여러분들 기대에 못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의 노력한 만큼 여러분들 밤새면서 준비를 했는데 등급을 보면 그때 여러분들 현실을 직시하게 되고 그다음 멘탈이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고등학교 1학년 멘탈 때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다 멘탈이 깨지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중학교 때만큼 나오지가 않아요. 등급들이 떨어집니다. 등급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더구나가 여러분들 이 점 고려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뭐 중학교 때는 이제 전체 평균이었지만 고등학교 때는 뭐죠? 상대평가단 말. 그러다 보니까 상대와 경쟁에서 자신의 현실적 위치가 나오는데 그 등급도 중요한데 거기에 너무 고려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마저 원점적 고려하시면서 자기 자신과 싸우려고 해야 되겠지. 멘탈이 깨져가지고 나 중간고사 망쳐서 아무나 정시로 올인해야 절대 그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매년 이제 정시가 확대가 되고 나서부터 이런 학생들 매년 봤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첫 중간고사를 마치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망쳐가지고, 거기에 그냥 자퇴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은 제가 상담을 하면 너 왜 자퇴했냐 그러면 암만 생각으로 본인의 고등학교 내신으로는 봤더니 좀 좋은 대학교를 가기 힘들어서 정시로 올인해야 될 것 같아요. 정시로 대학교를 갈 것 같아요. 정시 준비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학교에서 정시 준비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면 그죠. 솔직히 고등학교는 이제 내신 위주다 보니까 수능 준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학생의 계획은 괜찮아요. 계획은 괜찮은데 그 학생들이 과연 정시를 계획적으로 준비할까요? 저 그런 학생들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 아이들이 생활 패턴이 깨져버려요. 고등학교 때는 아침 몇 시부터 공부해서 몇 시간 공부해서 생활 패턴 딱딱딱딱 짜여져 있는데 아이들이 자퇴를 하기 시작한 이후로 아이들 제일 첫 번째로 뭐 하냐면 늦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 스마트폰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서 자기 취미 오락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그래요. 야, 너 정시 준비한다. 학원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좀 쉬고 하다가 부모님과 말싸움하다가 시간 질질 끌어버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시 준비해야 되겠지라고 딱 책을 펴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음에 안 잡혀요. 왜? 공부 패턴은 뭐가 싹 깨져버린 거잖아. 그리고 또한 배웠던 것도 싹 까먹어버려, 아이들. 영어 단어들, 뭐든 그러다 보니까 이 생활 패턴 깨져버려요. 진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나 정시로 갈까 그러면 진짜 고1 때부터 고3이라 생각하고 수능을 준비하셔야 돼. 고3이라 생각을 하고.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점이, 2년 후에 나 고3 수능 준비할 거야?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멘탈 깨지 말고, 멘탈이 깨졌다 하더라도 끝까지 한 발, 한 발, 한 발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학교 생활에 제발 충실하시고요. 호기심이 많고 여러분의 재능을 탐색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기록부를 보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활동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학생은 수동적으로 활동했구나라고 이렇게 보이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 생활기록부를 본다 읽어보면 이 학생은 자기 주도적인 거 없고 자기 진로를 개척하려는 게 보이지 않네 이렇게 또 수동적으로 보인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생활 충실하면 여러분들 수동적으로 보이지가 않아. 이 활동도 하고 동아리도 막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생활기록부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점 꼭 거기에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물론 항상 그렇죠. 본인이 시대를 가려고 요즘 약대 인기죠. 근데 의대를 가려고 그래. 그냥 컴공 소프트웨어를 가려고 반도체를 가려고 그러면 고1 때부터 그 학과에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학과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계획대로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학생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준비한 학과가 약대입니다. 약대 아니면 생명공학 딱 준비를 한다면, 그러면서 열심히 생기를 쭉 약대 생명을 채웠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내신 안 나온 거야. 내신이 안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뭐라 그러죠? 학과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어떤 특정 학과에 집중하지 말고요. 그 계열로 맞춰서 활동을 꾸려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 충분히 여러분들의 좀 내신에 맞춰 조금 대학교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예비고 3, 예비고 1, 이번 겨울방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바로 여러분의 로드맵과 내년 새 학년의 청사진을 미리 그려놓을 때 여러분들 주먹구구식으로 활동하지 않고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겨울방학 때
계획적으로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